안녕하세요. 클로저 미더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한만영입니다. 저는 클로저와 엘릭서라는 두 함수형 언어를 비교하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미리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디까지나 이제 재미를 위해서 비교하는 내용이고 어느 언어가 낫다, 어느 언어가 더 우월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발표자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그린랩스에서 신선하이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한만영이라고 하고요. 함수형 언어와 처음 만난 거는 엘릭서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린랩스 경력 5개월이고요. 그린랩스에 입사를 하면서 클로저를 시작했기 때문에 클로저 경력도 5개월인 클로저 뉴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신성한 클로저 미더에 엘릭서 주제를 들고 난입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단순한데요. 클로저 미더 발표를 해야 하는데 클로저 뉴비였고 하지만 엘릭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주제라면 그나마 뭐라도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선정된 주제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을 목차로 모아봤고요. 처음으로 엘릭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클로저와 엘릭서를 비교하는 그런 5가지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클로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클로저 미더이기도 하고 이미 앞 시간에 다른 분들이 클로저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클로저 설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먼저 엘릭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엘릭서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콘을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이게 얼랭, 클로저 그리고 루비가 보여요. 얼랭은 이제 엘릭서가 얼랭 VM, 즉 빔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클로저를 넣어놓은 이유는 엘릭서의 프로세싱의 구현이 클로저의 리듀서스라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클로저가 엘릭서에게 영향을 많이 준 언어라서 넣어놨고요. 루비를 하시던 분들이 엘릭서 코드를 보면 이거 루비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코드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루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해서 루비를 넣어놨습니다. 또한 이제 각각의 언어들이 얼마나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표로서 이제 깃허브에 있는 그 스타수를 갖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괘씸하게도 이 미더의 주인공인 클로저보다 더 많은 스타수를 자랑하는 엘릭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언어인 파이썬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포지션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IEX랑 믹스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IEX는 저희가 이제 엘릭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많이 쓰게 되는 일종의 클로저의 래플과 같은 도구이고요. 믹스는 이제 노드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마 npm이라는 툴을 아실 텐데 이런 npm이라는 도구처럼 이제 프로젝트의 빌드 그리고 의존성 관리 그리고 이제 배포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래로는 이제 엘릭서를 쓰는 걸로 알려진 그런 회사들을 제가 엘릭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제 좀 유명한 회사로는 펩시나 디스코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은 아마 헤로쿠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팜봇의 경우에는 이제 농업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린랩스와 유사해 보여갖고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이제 갑자기 코드가 튀어나왔죠.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코드예요. 보시면 헬로 클로저라는 문자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 이제 파이프로 다음 함수로 이 문자를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capitalize라는 함수에 이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io.push라는 출력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가 대문자가 된 헬로 클로저가 출력되게 되고요. 그런 간단한 코드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기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패턴 매칭인데요. 사실 패턴 매칭의 클로저는 언어의 자체적인 스펙으로는 패턴 매칭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어.점 매치라는 그런 추가적인 의존성을 추가해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칭할 데이터가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패턴이 돼요. 보시면 파란색과 주황색이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패턴 자체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턴만 봐도 어떤 데이터가 위에 오겠구나를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데이터랑 패턴을 봤을 때 어떤 형식의 데이터면 이 패턴에 걸리겠구나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패턴 매칭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파란색 패턴에 매칭이 될 거기 때문에 A에는 이제 1이 들어있죠.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A에 1이 바인딩돼서 1이 반환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클로저에서 두 번째로 이제 벡터를 패턴 매칭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사실 위에 맵까지는 패턴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비슷했는데 갑자기 이제 알 수 없는 SEQ 같은 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벡터로 맨 밖을 대괄호로 한 번씩 감쌌죠. 이거는 이제 스페셜 폼이라는 건데요. 이 벡터와 리스트 같은 이런 시퀀스들을 한 번에 패턴 매칭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폼을 이용하고 있어요. 클로저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파란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A와 나머지를 패턴 매칭할 거고, 이거는 시퀀스 패턴 매칭이야라고 설명을 적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원소는 1이니까 1이 패턴 매칭돼서 반환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이렇게 리스트도 패턴 매칭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파란색 안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죠. 대신 이제 주황색에 있는 게 벡터냐 리스트냐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에 이제 아주 복잡한 패턴 매칭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추가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또 패턴과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사실 어떤 맵이고 그 맵 A 안에 1, 2, 3이라는 벡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간단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A라는 키 안에 시퀀스 매칭을 할 건데, 그 시퀀스에는 맨 앞에 건 A, 두 번째 건 언더스코어, 세 번째는 3으로 매칭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A는 이제 홀수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가드문이 붙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짝수인지 검사하는 이분 가드문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이니까 3이 와야지만 이 패턴이 매칭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1이 홀수고 2가 짝수고 3이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패턴 매칭이 잘 돼서 이 A가 1로 바인딩되고 1이 반환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잠깐만, 이거 패턴 매칭하고 데이터하고 비슷해서 데이터가 한눈에 보인다더니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만드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제 엘릭서에서는 어떻게 패턴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엘릭서에서는 이제 요게 엘릭서의 맵이거든요. 엘릭서의 맵의 패턴 매칭은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표현과 패턴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딱 그냥 봐도 B에 2가 들어있고 A가라는 키가 있으면 그 A의 그 밸류를 바인딩 해달라, 그걸 A에 바인딩 해라 라는 거를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리스트를 매칭할 건데 A의 첫 번째 원소인 1을 A에 매칭하고 나머지를 그냥 언더스코어로 무시한다 라는 그런 패턴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오른쪽과 왼쪽이 굉장히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의 경우, 즉 아까랑 똑같은 예시인 A라는 키 안에 벡터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이 경우도 사실 양쪽을 보시면 양쪽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언더스코어가 등장한다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의 첫 번째 원소인 1이 바인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엘릭서의 패턴 매칭이 여기서 끝이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릭서에서 패턴 매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구문을 통해서 여러 분기 처리를 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까 매치랑 사실 비슷하죠.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첫 번째 패턴인 B2, A에 이제 밸류가 있는 저 첫 번째 패턴의 바인딩이 매칭이 될 거고요. 당연히 A의 밸류인 1이 바인딩돼서 1이 반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우도 이제 리스트에 대한 패턴 매칭인데요. 리스트를 사실 그대로 아래 써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두 개가 매칭된다는 게 거의 시각적으로 완전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매칭이 된 후에 A에 1이 바인딩되고 1이 반환된다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코드인데요. 갑자기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패턴과 데이터만 찝어서 보면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A에 1, 2, 3이 들어있고, 패턴도 A에 뭔가 리스트가 들어있는데 A, B, 3이 들어있고, 그럼 3이 3과 매칭될 테니까 A, B에는 1, 2가 각각 들어가겠네? 라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뭐가 덕지덕지 붙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클로저에서 보여드렸던 가드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엘릭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드 구문을 외부로 웬저를 통해서 외부로 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패턴이 어지러워지지 않죠. 사실 아까 클로저의 패턴은 가드가 섞여 들어가면서 좀 해석하기 어려워진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드문을 뒤로 빼므로써 이제 패턴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바인딩된 거를 가드에서 검사하는 거를 그대로 쭉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석도 굉장히 쉬워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예시가 있는데요. 클로저에서는 이제 익셉션이라는 걸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꽤 빈번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클로저의 기본 함수인 ans라는 함수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시퀀스를 받아서 그 시퀀스에 어떤 원소에 접근하는, 어떤 인덱스에 접근하는 그런 함수죠.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1과 2가 들어있는 벡터인데, 인덱스 2를 참조하면 당연히 인덱스를 넘어가는 참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참조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네는 이제 익셉션을 뚜루해 갖고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리게 돼요. 보면 인덱스 아웃바운드,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는 익셉션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익셉션을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잡아서 이제 그 익셉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로직을 추가로 작성을 해줘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자바의 트라이 캐치가 생각나는 그런 식의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릭서는 어떻게 하느냐? 엘릭서는 사실 익셉션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해요. 익셉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익셉션을 핸들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반환을 합니다. 보시면은 enum.fetch라는 ans랑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여기에 1, 2를 리스트로 넣고 2번 인덱스를 참조했을 때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되겠죠. 또 동일하게. 근데 이 경우에 얘네는 함수에서 그냥 에러라는 키워드 값을 반환해요. 사실 엘릭서에서는 아톰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일단 키워드 저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키워드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러라는 키워드를 반환하는 거를 두 번째 파란색 네모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패턴 매칭이 될 테니까 이제 핸들 에러라고 써놓은 곳에다가 에러 해석 구문을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을 통해서 익셉션 핸들링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냐 하면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패턴 매칭만 갖고도 주제 하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패턴 매칭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함수의 파라미터에서조차 패턴 매칭을 합니다. 이 sum이라는 함수가 연달아 정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sum이라는 함수는 이제 리스트를 인자로 받고 있죠. 두 번째 sum이라는 함수는 이제 어떤 헤드와 테일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인자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이 sum을 부르면서 빈 리스트를 넘기면 첫 번째 함수가 호출되겠구나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빈 리스트가 아니면 그럼 두 번째 함수가 매칭돼서 호출되겠네 라는 걸 좀 느낌이 오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이 패턴 매칭 부분이 결국 함수의 분기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어떻게 실행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1, 2를 넣어서 이제 sum을 부르게 되면 맨 앞에 헤드인 1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더하기로 묶이고, 그다음에 sum 2가 제기로 호출되겠죠. 그리고 이제 sum 2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가 빠져나오고 sum 빈배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0 이렇게 완전히 평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콘텍스트에 이제 어떤 맵을 받고 맵에 있는 어떤 특정 키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할트에 false면 이제 뭔가를 하고, 할트에 true면 이건 이미 할트된 경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하고 있어요. 컨텍스트를 반환하고 있죠. 이런 식의 로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이거 클로저에서 그냥 def 멀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def 멀티 def 메소드 하면은 결국 함수 파라미터로 애초에 분기 처리해서 함수 작성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코드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보시면 모든 파라미터의 패턴 매칭을 통해서 분기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개 각각의 패턴 매칭을 다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이제 분기 처리가 되면 def 멀티로는 사실 이걸 구현하긴 힘들어요. def 멀티로 구현할 수 있는 한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구현이 되겠죠. 또한 def 멀티로 구현하면 이런 경우 케이스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def 멀티 함수를 수정해주고 그런 또 def 메소드를 수정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케이스가 추가되면 그냥 케이스를 하나 더 패턴을 만들어서 함수를 작성하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한 맨 아래 이 보라색 부분을 통해서 모든 패턴과 매칭해서 그냥 fallback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패턴 매칭이 끝났는데요. 정말 길었습니다. 자, 12페이지 될 때까지 패턴 매칭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의 시그니처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함수의 입출력, 추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클로저 도구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보시면 어속이나 콘제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클로저 개발자들이 굉장히 평소에 자주 쓰는 함수들이죠. 이런 함수의 경우에 이제 클로저에서는 도큐먼트에 이제 어떤 인자를 받는지를 써주고 있어요. 동시에 왼쪽에도 이제 엘릭서의 경우에 그 더하기와 parse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인자를 받는지 써주고 있죠. 다만 이제 그 엘릭서의 경우에는 그 아래 뭔가 스펙이라는 게 추가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걸 보면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타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정의를 해주게 돼요. 클로저나 엘릭서나 둘 다 약 타입 언어지만 사실 타입이라는 게 약 타입 언어도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타입을 잘못 주면 함수가 정상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알고 있는 것이, 타입의 함수의 입력 타입과 출력 타입을 알고 있는 것이 함수를 사용할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엘릭서 도큐먼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펙에 타입을 명시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클로저 도큐먼트는 사실 그 부분이 살짝 미흡한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맵 키 발, 사실 클로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앞에는 맵을 넣고 뒤에는 뭔가 키로 쓸만한 아톰이나 키워드나 아니면 뭐 문자를 넣고 밸류에는 밸류로 들어갈 애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이게 많이 써봐서 아는 거라서 이 시그니처만 보고 어떤 타입을 넘겨야 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러면은 타입을 명시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클로저는 사실 정말 압축해서 로직만을 구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자, 로직만 넣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코드가 간결하고 짧은 코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매력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쓰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엘릭서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빨간색과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제가 함수를 정의하면서 위에 스펙으로 어떤 입력 출력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 맵을 봤는데 그 맵에는 id라는 키가 있고 그 밸류는 인티저인데, 그리고 다른 맵 밸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반환은 어떤 튜플이 반환될 건데 OK를 가진 튜플이나 에러를 가진 튜플이 반환될 거다. 대충 이 정도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또한 위에 테스트 독을 통해서 어떤 예시가 반환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 또한 정적 분석기를 통해서 이 스펙을 해석해서 이제 뭔가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도 추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제로는 이제 레이지와 이거에 대한 주제인데요. 레이지는 사실 함수형 언어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클로저의 경우에는 기본 함수들이 다 레이지가 기본입니다. 그냥 저희가 맵을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 하나인 맵을 써도 사실 레이지 시퀀스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이지가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계산들만 이루어짐으로써 퍼포먼스 최적화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엘릭서는 이거와 레이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돼 있어요. 이제
아래 보시면 EX로 제가 enum과 stream을 적어놨는데요. enum의 경우에 이제 이거한 동작을 보여주고요. stream의 경우에 lazy한 동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함수의 묶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로 작성된 함수에 lazy를 기대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뭐 실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신 이제 그에 비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이거 함수가 lazy 함수보다 일반적으로 더 빠릅니다. 즉 어차피 모든 값을 참조해야 된다는 게 명확한 상황이라면 이거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언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개발자한테 lazy의 결정을 맡기는지, 혹은 그거를 그냥 lazy가 기본이 되게 해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걸 노리는지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클로저와 엘릭서를 갖고 왔다면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언어인 자바와 얼랭을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실 것 같지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또한 클로저에서는 자바 메소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뭐 사실 꺼리지 않죠. 자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자체를. 그리고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을 미지원해요. 왜냐면 이거 사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인 만큼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을 쓸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JVM 차원에서는 미지원을 하지만 클로저에서는 대신 리컬이라는 연산자를 제공해요. 이 리컬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 즉 꼬리 호출 최적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리컬을 쓰기 때문에 사실 코드를 읽을 때 리커가 들어갔어? 여기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 되겠구나 라는 걸 명시적으로 밝히는 그런 추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JVM만큼 이제 성숙한 가상 머신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요. 또한 역시 자바답게 수없이 많은 성숙한 라이브러리와 도구가 제공되기 때문에 클로저에서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얼랭과 얼랭 버추얼 머신인 빔에 대해서 보면, 얼랭은 일단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랭의 함수를 엘릭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랩핑이 되어 있고, 또한 얼랭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도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엘릭서 함수가 소극적으로 사용되고, 얼랭 함수가 소극적으로 사용되고, 엘릭서만 사실 알아도 문제없는 그런 수준이 되죠. 또한 테이크홀 옵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데요. 사실 이제 모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얼랭 자체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인 만큼 당연히 테이크 옵티마이제이션을 지원하겠죠. 그리고 최적화의 경우에는 이제 액터 모델의 마이크로 서비스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패싱을 하는 그런 코드의 경우에는 어셈블리 한 줄이라도 줄이는 그런 최적화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특별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따라올 자가 없는 그런 최적화가 되어 있죠. 다만 이제 범용적인 최적화에서는 자바에 비해서 살짝 아쉬운 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면서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래플하고 IEX의 비교입니다. 래플은 사실 클로저를 개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냥 사실 함수를 작성하면서 그 함수를 그대로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서 작성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말만 들어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ID 통합에서 이제 아래 맵에 잉크 함수를 넘기고 1, 2, 3, 4를 넘겼을 때 당연히 하나씩 붙어서 2, 3, 4, 5가 나오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쓰는 ID에 통합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축키 하나로 바로바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수의 경우에는 사실 평가를 한다는 게 이제 파라미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가 드물 정도로 파라미터를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러면은 파라미터를 받아놓는 함수를 어딘가에 적어놓고 그걸 계속 평가하면서 봐야 될 텐데, 그걸 위한 코멘트가 존재합니다. 이 코멘트 함수 안에 있는 함수들은 이제 그냥 실행하면은 그냥 런타임에 무시되는 마치 주석처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유저가 직접 REPL을 통해서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행 버튼을 만들어 놓고 버튼 내부를 조작하다가 실행 버튼 한 번씩 눌러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요. I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랙티브 쉘이에요. 코드를 개발하면서 이제 쉘에서 그 내부에 제가 작성한 코드를 호출해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IDE와 통합되어 있지는 않고
사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참수를 작성해 놓고 쉘을 열어서 그 쉘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IEX 드리븐 데벨롭먼트라는 말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래플만큼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IEX도 이제 래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죠. 예를 들면 라이브 서버에 IEX로 들어가서 라이브 서버에 핫코드 수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부의 상태값을 변경한다던가 그런 굉장히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죠. 네, 제 주제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랩스 절찬 채용 중이기 때문에 그린랩스 지원도 활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같이 발표 듣느라 고생하셨고 게더에서 같이 만나서 저 못다한 얘기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린랩스 개발자 한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